안녕하세요 여러분, 속닥입니다. 만약 A레벨을 공부하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영국 의대생의 공부법을 좀 아시고 싶으신 분들 이 전 비디오인 Further Math를 위한 비디오, 그 다음에 Biology, Chemistry를 위한 비디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비디오는 Economics에 관한 비디오입니다. 저한테 이 비디오는 굉장히 뜻깊은 비디오예요. 왜냐면 전 실은 Year 12 땐 이코노믹스를 굉장히 잘했지만 Year 13 때는 C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과적인 사람으로서 A-레벨 이코노믹스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코노믹스는 우리 A-레벨의 어려운 거의 탑5 안에 드는 걸로 알아요. 제가 탑5 과목을 다 들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코노믹스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코노믹스 20점 만점에 8점을 받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20점 만점에 20점을 맞고 A스타를 나중에는 받게 되었냐? 라고 열심히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끊임없는 노력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일까라고 저한테 여쭤보셨을 때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러 갑시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A-레벨 이코노믹스는 노트 정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하고 굉장히 문제만 풀면서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비디오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노트 정리가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노트 정리를 했을 때부터 성적이 더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레벨 이코노믹스는 또 이제 과학과 수학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자면 되게 다르죠, 형식이. 일단 라인 노트예요. 라인 노트고 저는 그냥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올리고폴리다 뭐 거기에 대한 엄청 추억이네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구조화를 열심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랙 포인트 사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그 이코노믹스를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키워드를 적어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익스펜드를 할 수 있는지, 그거가 무엇인지 디파인을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코노믹스에서는 나의 터미놀로지를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믹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저희는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열심히 이렇게 썼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딜레마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의 순서, 내가 어떻게 이런 딜레마나 이런 시츄에이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소개를 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또 1번, 2번, 3번으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노트 정리를 끝나고 나면요, 모든 컨텐츠를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키워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 키워드를 어떻게 익스펜드 할 수 있을 것인지 알게 됩니다. 모든 A-레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키워드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써도 점수를 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세이 과목에서 내가 점수를 잘 받고 싶다 하신다면 당연히 키워드의 정확한 의미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 정리를 다 끝내고 나면 전 열심히 복습을 했어요. 근데 복습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에세이를 써야죠. 여러분, 에세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에세이를 지금 이 사진을 보신다면 이만큼이 제 다 에세이였어요. 제가 에세이를 정말 너무 많이 써서 테스트 페이퍼를 시험 전에 푸는데 쓸 수 있는 에세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 쓴 거여서. 그 정도로 에세이를 쓰시다 보면은 물론 그 정도는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과 노력이라면.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structure. 내가 어떤 structure를 써야지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Year 13에 제가 썼던 Unit 4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introduction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body 그리고 그 두 가지 for, 그 다음에 두 가지 against 쓰고 conclusion 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그리고 채점자마다 선호하는 방식들이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글을 빠르게 쓸 수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나의 mother language는 결국 한국이었고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 에세이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시간 안에 쓰기 위해선 이 정도 스트럭처를 가지는 게 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더 이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저희 시간이 촉박해서 잘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4개의 바디 패러그래프인 거잖아요. 4개의 바디 패러그래프임에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점은 내가 이 이밸류에이션을 잘 하는 것 뿐이에요. 이밸류에이션을 되게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써봐야 할 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를 더 많이 배웠냐라고 하신다면 마크 스킴. 답지를 봤어요. 답지에 웬만큼 아이디어를 줘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열심히 그 아이디어에 대한 거를 열심히 보고 그거를 어떻게 나는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에세이를 한번 쓰시면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과외 선생님이 있다면 과외 선생님께 봐달라고 해가지고 채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채점을 받으면 내가 약한 점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약한 점을 보완하면서 점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코노믹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팁이 있다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쏟기도 했고 그만큼 많은 패스트 페이퍼도 풀어봤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이코노믹스가 너무 어렵다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은 페이션스를 가지고 해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저도 C에서 A까지 올리는데 A, B까지 올리는데 6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스터리 끝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성적이 쫙쫙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컨시스턴트하게 정말 지속적이게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코노믹스가 너무 힘들다, 에세이 서브젝트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절대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시다 보면 언젠간 점수가 찾아오실 거라는 점 기억하시고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A레벨 공부 방법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의대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비디오를 많이 못 만들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 비디오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열심히 또 공부해봅시다. 그럼 안녕 여러분. 다음에는 또 재밌는 비디오로 돌아올게요.